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은희 의원님부터 의사 진행 발언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 대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 진행 발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정부 개정 기간부터 충분한 논의 후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반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신청하신 이경수 의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 145동 이경수 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개정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 인권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하였고 3,000명이 넘는 구민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반대 주민과 의견 조율하는 공청회 없이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가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가지 않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8월 31일 관련된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조례를 통해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을 추진했고 동성애와 성별 전체성 트랜스젠더, 군 대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조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 장교 허용,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추진하겠다고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도봉구 인권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청장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 종사자를 포함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인권교육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자 한다. 그 밖에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 관련 기관한테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도봉구 기독교연합회에는 이에 정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례 규정을 살펴보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구 입법에 관한 조례 구조에 의하면 구민의 반대가 있거나 구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경우 구청장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시 3,000명 이상 반대하는 조례가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그냥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목사님들과 반대 입장을 하는 분들이 이 절차를 요구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열어 자유로운 토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겠다는 인권조례 개정이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권센터 운영으로 우리 구의 과도한 예산 투입도 문제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인권센터 운영은 3개 구에 불과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18.47%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인 도봉구의 인권센터 운영은 인권교육 제8조 3항, 인권역량평가 실시, 안 제11조 신설, 인권 100서 4년마다 발간, 안 제12조 신설,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20조 제4항, 인권위원회의 기능 강화 제13조, 수당지급 제16조 등 주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교육 제8조 제3항 제2호는 교재 구성이라든가 강사의 자질, 투입되는 지원 액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비용 추계 5년차를 보면 총 6억 8천 정도 1차 년도 인권보호관 일반 임기자 연봉이 7,376만 2천 원이며 인권보호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는 연봉 5,415만 1천 원으로 총괄 1억 3,571만 3천 원으로 향후 이제 규정되어 있지만 향후에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조례를 살펴보면 안 제13조 5항 기존의 회의록 공개를 특별히 인권 침해가 아닌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라는 항목만 남긴 것은 도봉 구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문항을 삭제하지 지금 이 정도 들어도요. 저 정도 들어도 다 좋아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다 주장인 거예요. 왜 소리를 안 내보내지? 마이크 시간 내서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꺼진 거예요. 지금 그 경기 쓸 필요 없이 어차피 자기 자식들 죽는 일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왔어요. 이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 하실 말씀이 많을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엄숙해야 됩니다. 조용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5분으로 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신청하신 유기훈 의원님 5분 내에 찬성 토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한 사람. 얼굴 잘 보세요. 뭐 여자야? 이런.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삼동 쌍문 이사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저는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며 찬성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인권기본조례는 이미 2013년 11월 14일에 가결되어 최초 제정되었으며 그 후 좀 더 내실 있는 도봉구 인권정책과 실천을 하고자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도봉지역 기독교 연합회 등 반대 의견이 제출되어
2018년 10월 1일 열린 제10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기독교 연합회와 간담회 후 재심의하기로 하고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5일 구청장과 서울 도봉지역 기독교연합회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인권기본조례안 개정 설명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18년 10월 5일 제11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기독교연합회와 간담회를 다시 가진 후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7일과 11월 17일 기독교연합회 관계자와 2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설명 및 반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변호사 9명 중 미회신 1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도봉구 의견과 도봉구 기독교연합회의 의견 중 도봉구 의견을 지지함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연합회의 제출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 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안전규약 및 국제안전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에 대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내용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하는 제10조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지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로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4일 다시 열린 제1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인권 기본조례 보완 후 재심의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간사의 자격 및 인권 침해 선정 시 조치 결과를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제2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보완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5일 도봉구 기독교연합회와 도봉구 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또 가진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제286회 임시회 중 열린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4대3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개정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명을 도봉구 인권 기본조례에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둘째 도봉구 인권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을 신설하였고, 세 번째로 인권지표 개발, 인권영향평가, 인권 백서 발간 조항을 신설하였고, 넷째 심의 자문 사항을 추가로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고, 다섯째 인권위원회 간사 자격을 신설하여 인권업무 담당 팀장으로 특정하였고, 여섯째 조사 결과 보고 및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작년 12월 28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권센터 개소와 인권보호관 채용 예산이 원안대로 여야 모두 합의해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인력에 있어서 이상 반대 한 분, 찬성 한 분씩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시간 관계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찬반 찬성 다 들었잖아. 들었으면 이따가 이제
해결해서 있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저기 아주 완전히 그냥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네. 이게 지금 뭘 지금 가져가 버렸어요. 판을 가져가시고. 왜 나와? 그런 식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강신만 의원님 나와 주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아버지라면 아버지같이 살다 가야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식을 망하게 하는 아버지를 살다 가면 되거든.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인권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봉구 의회 역사상 참 개탄스러운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의 본분인 의사 그러니까 예산심의라든지 감사, 조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이 돼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옳고 그름 어떤 오해와 진실을 경청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누가 쫓아오는지, 아니면은 이거 안 하면은 너희들 어떻게 들래? 라고 협박을 받았는지 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 참 개탄스럽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2016년을 보내면서 그 해 대학 교수들이 정한 그 해의 사자성어입니다. 민수군주, 백성은 물이요 군주는 배로서.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민의에 어긋날 때는 언제라도 뒤엎는다는 사자성어입니다. 탄핵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우리는 우리 헌법 앞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며 정치권 모두는 국민을 충실히 섬겨야 한다는 정언을 우리 모두가 공감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거쳐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였고 우리 민선 7기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집행부가 통과시키려는 조례를 반대하는 많은 주민분들이 와서 이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간 이익이 부딪히는 정책 제일 중요할 때 제한 시간 있었어. 우리는 나머지 안 들어도 알죠? 저 사람이 정상이라는 거. 아버지면 적어도 저 정도 아버지는 돼야죠. 사람이 한 번 주지 두 번 줬으니까. 용감할 때 자식들한테 안 부끄러운 부모가 돼야죠. 내 손으로 자식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고발당하십니다. 아빠가 노래방 가지 말라고 치마 짧다 했더니 학교에서 학생 인권들의 인권 배웠다고 가서 고발했어요. 자, 여기 이제 구의 인권 세단 얘기는 바로바로 삼촌, 엄마, 아빠 다 고발당하십니다. 딴 데 안 가요. 교회로도 안 가요. 인권센터 옹호관으로 갑니다. 그거 지금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거 내 손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다 울어야 돼요. 아버지, 엄마로서. 이거 통과되면요. 다 울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자식들 못 봅니다. 이거 도봉구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일인데. 그것이 그 자체를 그 자체로 무조건 지금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의원님들,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서 약속한 것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웬만하면 3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분 하신 줄 아십니까? 강신만 의원님. 그리고 자꾸 규정을 찾으면 안 되죠. 먼저 좀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반대네. 여기도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에 부재하여 조례 제정권의 한계 위반을 느꼈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권 보장을 국가의 사무라고 선언한 헌법 제17조 1항은 지자체는 다른 사무를 담당, 지방자치법 제11조 지자체는 국가사무에 제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법령이 없다면 국가사무를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사무인 인권보장을 도봉구가 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법령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이것은
인권조례는 반대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인권조례의 도봉구 인권 기본조례 인권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의 위임 또한 없으므로 아무런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에 한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사무 배분에서 포괄적 의미의 인권을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 사무로서 지자체에 임하지 않은 인권 업무를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봉구에 따르면 지방사무이므로 인권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신 것인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구민이 아닌 자에게도 조례가 적용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해 어긋나고 있습니다. 도봉구 인권조례 제2조 1호에 따른 인권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조 2호의 구민에는 도봉구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봉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지 대한민국 국민인 구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더라도 구민에 포함되도록 하여 조례에 적용하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봉구는 민법 제18조 주소에 따라 주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르면 두 곳의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어 어느 조례가 우선하는지 따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헌법이 국민의 권리로 보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28일자 선고 2013 헌마 359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금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하신 이은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찬성, 반대. 이은님.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질의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사기관으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매개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른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기관이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도로 공공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효과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해당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쓴 이유는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절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뽑아주신 우리 구민, 솔직히 저희는 구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민들이 나와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저희가 고발을 하고 저희가 좋지 않은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분이 진짜 엄마입니다. 들으십시오. 웁니다. 저희 지금 정말 울어.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이 나서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자, 국제관습법 저희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요, 2조에 보면 저희가 국제관습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국제관습법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성에 대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로 좀 호소해 봅시다. 우리가 가슴을 쳐봅시다. 맞습니다. 진짜로 가슴을 한번 쳐봅시다. 맞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우려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 인권조례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인권조례 있습니다. 다 조례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조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 센터 만들고 그 안에서 인권조례 찾고, 이런 부분 저희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세수 많지 않습니다. 도봉구 서울에서 그렇게 높은 그런 세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인권조례 센터 가진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맞습니다. 왜 빨리 합니까? 천천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공청회를 통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도봉구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을 칩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에게 호소하는 거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 저희 국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하는 게 구의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분들이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제 자신이 눈물이 납니다. 저분들의 일이 저분들의 일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일입니다라고. 엄마라면 저 정도는 돼야죠. 아빠라면 저 정도 되고. 울잖아요, 지금. 자기 손으로 애를 죽일 것 같은 거 만들고 있는 얼굴 때문에 울잖아요. 올랐다잖아요. 이 정도인지.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숙입니다. 예, 오늘 제가 찬반 토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우리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그동안 가짜뉴스를 추적해온 페이스북 페이지 기독교 루머와 팩트 또는 기독교 전문 매체 뉴스앤조이 등이 차별금지법은 교회 탄압법이다. 무슬림이 늘어나면 강간율이 커진다. 개헌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인권조례 하면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이다. 종교인 가세는 개신교를 말살하는 정책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우리 지역 국가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가짜뉴스의 피해는 저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본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는 도봉구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도봉구 인권정책과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할 전당 기관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 개정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아주 편협되고 비논리적인 신념으로 우리 장애인, 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인권센터 설립을 지연시키고 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어디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말하는 특정 집단인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13년에 도봉구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지금까지 인권교육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번 인권조례 개정으로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건 무리한 추측이고 확대 해석일 뿐입니다. 오히려 인권조례는 국적, 성별, 피부색, 직업, 학력, 종교 등
다양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또 누군가 정해놓은 틀에 사람을 맞춰야 하는 사회야말로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이거는 인권 침해 그리고 우리 이번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면 개정은 2017년 8월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따라 도봉구 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곳의 자치구가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북구, 은평구는 인권센터를 통해 더 활발한 인권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 2019년 예산도 여야 모든 의원이 찬성해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통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이 모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공청회가 필요한 거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청회가 꼭 필요한 조례는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도봉구 저 여자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배지를 달고 있지? 국민들이 이미 다 고발할 수 있어요. 이미 인권 다 조례 있어요. 장애인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인권 침해 옹호관 센터를 만들고 조사관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서에 나온 내용 부모를 포함하여 고발할 수 있는 인권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이제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는지. 네, 이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식 의원입니다. 저는 그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이제 심사하고 또 상정하고 또 지금 본회의에 지금 상정하는 입장에서 깜짝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제부터 저한테 문자가 계속 오는데 이건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협박성에 가까운 문자를 많이 몇백 통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받았습니다. 과연 지금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회자, 정말 저희들이 존경할 분들이죠. 견디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자기 뜻을 해야만이 목회자 유신이 서나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인권조례 개정안이 문제가 있으면 또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다시 재개정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고치면 됩니다. 그건 언제든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문자 폭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히 협박성에 가까운 이런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뭐 믿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하느님께서는 왼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과연 목회자 여기 오신 분들이 왼수 사랑할 마음 갖고 오셨나요? 제가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정말 용서할 마음 갖고 오셨나요? 그런 마음이 안 가졌으면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2013년에 저희들이 그 인권조례 개정안이 이제 처음에 상정이 돼서 했는데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구의원이 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명, 7대7 동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인권조례를 할 때 정말 여기에 지금 오늘 반대 토론을 하신 분도 그때 당시에 그 위원으로 계셨지만 전부 찬성하셨어요. 찬성하셔서 그때 당시에 인권조례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 왜 안 오셨었나요? 그때부터 좀 집회도 하시고 하시죠. 그때는 특정 정당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특정인들이 정권을 잡고 하시니까 안 오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때부터 반대를 하셨어야죠. 그때는 아무 소리에 말씀 한마디 안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뭐 특정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반대한 것처럼 보이면 저희들은
정치적인 논리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를 생각을 안 갖게 좀 해주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당시에 왜 한 번도 교인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이런 조례가 상정된다는 걸 설명을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했으면 이 인권 조례는 지금까지도 보류가 되고 아마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아마 그렇게 또 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시간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좀 본다고. 네, 박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안 하신 분 중에서 또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하신 분들 많이 하세요.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도봉구의 회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라고 여섯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 의원 12명,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됐대. 어? 8명, 5명으로. 반대가 5명밖에 안 되고 천천히 우리 예산 지켜있는데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 솔직하게 오시는데 오시는 보면은 민주당에서 요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계속 의사 진행이 가득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그 의미는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목도했고 의사 발언을 할 때 의원들의 표정이라든지 위에서 저희가 다 모니터링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러면 못 들었지만 저 위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을 하고 또 하는 질의 내용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참석한 목사님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또 우리가 이게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주 심각한 걸 지금 하신 겁니다. 네, 이거는 도봉구 아이들만이 아니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대로 자시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미 지금은 소위 말해서 아까 처음에 의장님이 이렇게 처음에 행동 사회 보는 거 보면은 강행 처리하려고 바로 그냥 너무너무 그게 적나라하게 보여서 역시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전혀 우리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마음은 없구나 짐작을 했지만은 역시 짐작대로 일단은 도봉구 전체 국민을 다 깨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르시면 안 돼요. 지금 완전히 이거는 현실을 죽이는 거예요. 현실을 다 지금 여러분 보셨고 이것 때문에 감론을반 여당 야당이 했는데 또 여당은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적으로 거기는 너무 헛짐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특히는 아주 그렇게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것 같이 그랬지만 거기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해당당 주셔 기득 연합회 전체가
아마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이 기폭들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특히 집사님, 우리 성도들 열심히 너무 감사. 우리 도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 또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열심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발언 신청서.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아니 근데 또 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 발언을 해야 돼요. 마지막 구호는 주고 가요. 그런 내용을 근데 이분들은 불사 지원에 관한 개정 주제안을 기본설위원회의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익 없으므로 가결 결심을 선포합니다. 보내드리면 안 돼요. 서서 하시는 말을 하고 보내드려야죠. 이게 지금 엄청난 다음은 의사정책부와 서울특별시 공유 건축안전 수변벽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설위원회의 권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혼자가 자식이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일단 나오면 그거 말해주세요.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혼자가 자식의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다. 혼자가 기억하는 거라 이거다. 기억할 겁니다. 오늘 부모로서 하신 당신의 결정을 당신 자신이 기억할 겁니다. 앉으세요. 오늘 당신이 하신 일을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식이 기억할 겁니다. 당신 자식이 오늘 당신의 일을 영원히 기억할 거고 당신 자식이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한 일을 기억할 겁니다. 당신 자식이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왜 이토록 망했는가?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한마디가 당신 자식이 기억할 거고 당신 자식이 기억할 겁니다. 네, 저도 도움 가다듬고 준비 잘해서 이후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셔서 너무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 목사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사실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네, 진짜로. 너무 힘이 돼요. 목사님들이 딱 버티시니까 너무 힘이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막아보았지만은 역부족으로 이렇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준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도봉구가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 우리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이후에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하는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까지 수고한 귀한 여종과 우리 사랑 귀한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교회가 더 1층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들렸습니다. 목사님들께 좀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 앞에 앞서서 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그런 앞서 앞서지 않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두분 이런 우승이 앞으로 굉장히 그걸 책임져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뭐 급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지금
특히 이분들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냥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예. 참 외로운 투쟁입니다. 정말 외로운 투쟁인데 참 아쉽게도 아쉽다기보다는 참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또 다음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서 합의를 난다든가 우리가 아니 그건 다 계획돼 있어요. 이후엔 다 계획돼 있습니다. 강진만 구의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도봉구 의회에서는 인권조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그 절차를 가졌는데요. 네. 오늘 안타깝게도 찬성으로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몇으로 가결이 됐나요? 5대 7입니다. 총 의원 12명. 12 예, 재적의원 12명 중에 실제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 참석을 한 거네요? 한 명은 불참했습니다. 부의장이 불참을 했어요. 그러면 13명입니까? 예, 재적의원 13명. 13명 중에 예, 12명 참석을 하고 예. 그 중에 7명이 찬성하고 5명이 예, 반대. 그래서 가결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모니터를 통해서 예. 그 의원님이 반대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예. 쭉 방송이 나왔었는데 화면이 나왔었는데 예.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예. 뒤에 부분은 충분히 듣지는 못했는데 예. 어떤 내용의 어떤 취지의 내용들로 반대를 예. 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도봉구 인권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그 인권조례를 개정하는데 입법 예고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입법 예고 기간에 약 3,600명 정도가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적 우위를 통해서 이것을 상정을 해서 가결시킨 그런 인권 조례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 법을 막고자 필사의 노력을 했으나 중과 부족으로 7대 5라는 그런 결과로 이 인권 조례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좀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즉시 공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인권센터를 개설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주를 시켜서 도봉구 인권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들어가겠습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어떤 그 제보가 들어오면은 예.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하는 업무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찬성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그 의원님이 들으시기에 좀 많이 합당하지 못한 어떤 그런 찬성 이유들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원은 동성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 동성애가 있으면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요것을 살짝 내용물은 똑같은데 포장만 바꿔서 이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 안 하고 성소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소수자 하면은 그 안에 동성애도 들어가고 어떠한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소외된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하게 성소수자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 안에는 동성애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찬성하시는 의원의 그 발표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것을 위해서 이미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산을 이미 다 세워놨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위법 내지는 편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 이듬해에 예산을 세워서 책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절차가?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인권센터에 종사하는 그 분을 인건비를 이미 책정을 해 놨고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도 이미 선정을 해 놨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이제 그 딜레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질타를 받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빨리 이 도봉구 인권조례를 상정을 해서 통과시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떤 그 정책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 본회의도 하기 전에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하고 책정을 해놨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그 좀 따져볼 부분이 그 의원들께서 그 부분을 좀 항의하고 따져볼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또 어떤 그 반대 의견이 어느 정도 되면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은 이게 또 철회가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예, 그렇습니다. 국민청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 이렇게 제출을 해도 집행부에서 반려를 하면 다시 말해서 받지를 않으면은 이것도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단체장이 이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이제 수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또 상당한 어떤 뭐라 그럴까 참 법이 굉장히 좀 어떤 정당하지 못한 것 같으네요. 일단은 그 집행부, 국회가 아니고 그 위에 집행부라는 것은 이제 그 집행부의 구성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그 직원분들 구청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집행부라 그러고요. 그 위에 이제 단체장의 그런 입김이 막강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입을 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노하면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또 넘어야 될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인권센터가 이제 구청 내에 어떤 그게 신설이 되는 건가요? 구청 내에? 이제 초기에는 아니면 별개의 인권위원회 산하의 어떤 그 사무실이 마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구청에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밖에 별도로
그런 인권센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끔 돼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인권센터에 후에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예. 어떤 둬야 될 인원은 어떻게 현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하튼 조직계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인권에 종사하시는 분 한 분을 이렇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요? 네. 우선은? 예. 지금 기독교 여기 관내, 더봉구 관내에 교회가 한 350여 교회가 되고, 네. 성도들의 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예. 이렇게 제가 좀 아까 들었는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예. 강력한 예. 어떤 철회를 위한 예. 그런 운동을 펼쳐나갈 걸로 아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 우리 또 강신만 의원도 의원이기 이전에 예.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오늘 회의에 임하는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이렇게 기독교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건 기독교인이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알아야 되고, 국민이면 누구나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법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 참 의원의 한 명으로서 아니면 반대하는 의원의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정말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봉구 인권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부분 수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다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도봉구에 계시는 350여 개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을 텐데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의원들, 반대한 의원들과 협조해서 더 나은 도봉구 인권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고